역시나 한다면 하는 이재명 후보의 공수처 강화 방안이 벌써 윤곽을 드러냈습니다. 그리고 이 공수처 강화 방안이 현실화된다면 공수처가 합법적으로 내란 세력 수사까지 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경향신문 단독입니다. 어제는 채널A 단독으로 검찰을 공수청과 중수청으로 나누는 것은 물론 검찰총장을 차관급으로 격하시키는 이재명 캠프의 사이다 검찰개혁 공약안이 언론에 보도됐는데, 이에 이어서 하루 만에 공수처 강화 방안도 공개됐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이재명 후보의 정책기구인 성장과 통합은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을 부여하는 안에 공약화를 추진하고 있다 하며, 이는 지난 유튜브 알릴레오 방송에서 밝혔듯 공수처를 강화하겠다는 이재명 후보의 수사기관 개혁 기조를 구체화하는 작업의 일환으로 보입니다. 특히 더 대박인 부분은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되어 해당 방안이 현실화될 시 공수처가 내란 종식 수사의 주도권을 쥐게 될 수도 있다는 것이고, 자연스럽게 이는 윤석열 내란죄 재판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안 그래도 지금껏 공수처는 공수처법상 수사 대상 범죄인 직권남용죄 관련 범죄로 내란죄를 인지해 윤석열을 수사했고, 아니나 다를까 윤석열 측은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가 불법 수사를 했다고 주장해왔습니다. 게다가 이 논리를 친윤판사 지규현이 그대로 받아 내란 속의 윤석열을 석방시켜줌으로써 더욱더 이 불필요한 논쟁에 불을 지피고 국가적 혼란을 가중시킨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이재명 캠프의 공수처 강화 방안에 따르면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 효력을 윤석열 사건처럼 기소된 사건까지 소급 적용하는 부칙을 넣어 불법 수사 시비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재명 캠프에 따르면 절차법은 형벌법과 달리 소급 적용이 가능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고도 합니다. 즉, 앞서 말한 대로 이재명 후보가 집권하여 이 안이 현실화되면 공수처 주도로 윤석열 정권의 내란 인사들을 겨냥한 내란 종식 수사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하는데, 예를 들어 지난 내란 직후 안가 회동에 참석한 박성재 법무부 장관, 이상민 행안부 장관, 김주현 민정수석, 이완규 법제처장 등이 공수처에 고발됐는데, 이런 인물들을 수사권 걱정 없이 공수처가 수사할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번 공수처 개혁안에는 공수처의 내란 수사권 부여뿐 아니라 공수처 검사 인원을 확대하고 임기를 검찰청 검사처럼 정년까지 늘리는 방안도 포함됐다고 하며, 이는 열악한 공수처의 처우를 개선해 우수한 인재를 확보하겠다는 차원으로 보입니다. 다만 성장과 통합 관계자는 보고서에 담긴 정책이 그대로 이 후보의 공약이 되는 건 아니다라 말했지만, 이는 원론적인 입장이고 정리는 개인적으로는 이번 안이 꼭 공약화되기를 바랍니다. 물론 정권이 바뀌면 높은 확률로 대규모의 특검이 출범하여 강도 높은 재수사와 기소 및 공소 유지를 할 게 분명하지만, 내란에 관여된 인물들이 많아도 너무 많기에 아직은 공수처의 역할이 절실하며, 특히 내란 수사에 건건이 회방을 놓는 검찰 때문에라도 공수처에게 칼을 쥐어주는 것은 불가피하기 때문입니다. 자, 이재명 후보의 알릴레오 방송이 나간 지 일주일도 안 돼 구체적 방안들이 언론에 착착 보도되는 걸 보면 역시 이재명 후보가 이번 대선판을 주도하고 있는 게 분명한 것 같습니다. 여전히 대선까지 한 달 이상이 남아있기에 방심해서는 안 되겠지만, 이재명 정권이 들어선 이후 변하게 될 대한민국이 너무나 기대되는데, 누구나 예상했던 수사기관 개혁은 사실상 시작일 뿐이고, 정말 중요한 건 역시 대한민국의 최종 적폐 국민의힘 정당 해산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재명 후보가 정치보복을 하지 않겠다고는 했지만, 정치보복이 아니라 그저 법대로만이라도 해줬으면 합니다. 이 부분 관련해서는 중요한 영상 보시고 이어가겠습니다. 국힘이 그래도 희망을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현재 인용이냐 각하냐 기각이냐 해서. 그래서 지금 멘붕에 빠졌다. 얘네들 걱정하는 거는 진짜로 우리가 해산 나갈 수도 있겠다, 그 생각을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부대 빵으로 나왔기 때문에. 그렇죠. 지금 2명이 이제 18일 그만두면 7명이잖아요.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면 다시 진보 재판관을 2명 임명하잖아. 그러면은 어떻게 결론이 나도 6대 3이거든. 그러면은 뭐든지 진보 쪽 유리하잖아요. 이거 해산 정당도 6대 3이면 되거든. 그럼 해산된다. 그러니까 그때 김병주 의원이 국회에서 이 해산 정당이라고 하니까는 권영진이 막 발끈해가지고 막 어쩌다 해산 아니면 크게 한번 붙었잖아요. 진짜로 위협을 지금 느끼고 있다는 거지. 그래서 국힘에서 이제 그래도 조금 머리 있는 사람들이 우리 이렇게 가면 안 된다. 그래서 첫 번째는 반 이재명 너무 앞세우지 말자. 그러니까 지금 국힘의 대선 전략이 무조건 이재명 공격이거든. 그러면 국민들은 그냥 이재명 1등 주자에서 저러는 거라고 생각하게 돼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재명 얘기하지 말자, 이런 얘기 나오고 있고, 두 번째는 이 내란에 대해서 사과하자. 될까요? 안 돼요. 안 됩니다. 국민의힘의 정당 해산을 위해서라도 내란 특검은 물론
공수처의 내란 수사권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정리능이 추정컨대 추경호를 비롯해 국민의힘 내 12.3 내란에 관련된 자들은 한둘이 아닐 것이며, 특히 내란이 터진 이후 여러 증거들을 인멸하는 과정에서 국회의원의 지위를 이용한 내란 동조자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즉, 이자들을 제대로 털어야 국민의힘 해산이 보다 수월해질 것이고, 보수 성향 내지 중도 성향 재판관들도 위헌정당 해산 청구에 대해 차마 기각 결정을 내릴 수 없을 겁니다. 물론 지난 검찰의 사례를 봐도 알지만 권한이 집중되면 어느 조직이든 괴물이 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성남시장, 경기도지사를 거친 행정의 달인 이재명 대통령이라면 이를 지혜롭게 해결할 거라 믿고, 또 그렇게 할 것이 분명하기에 이재명 후보가 반드시 이번 대선 압도적 승리를 통해 완벽한 내란 세력 박멸을 이뤄주길 기원합니다. 이번 소식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